네, 처음은 합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었어요. 자, 어떻게 차이가 있었더라? 그치, 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말을 썼어요. 자, 여러분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 뭔가 잇따라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때 같이 쓰이는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또는 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또는. 자, 또는 이라는 말 또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우리 집합단원에서 합집합에서도 쓰였었죠. 그쵸? 예, 이것 또는 저거. 한마디로 말해서 A가 일어나면 B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잡아줬을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분류한 각각을 쓸 때도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쓰는데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2일 때, 두 번째 A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A가 2면서 3일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합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건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N이라고 한다면 자, 합의 법칙에서는 그럼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쵸? M 플러스 N이야. 이렇게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얘네들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 하나 보고 갈까요? 자, 서로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했는데 또 중요한 용어가 나왔죠. A, B가 잇따라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A, B가요. 잇따라 일어난다. 또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동시에 일어난다. 자, 이런 말을 씁니다. 약간 영어로 치자면 with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어납니다. 또 또는이랑 비슷한 얘기로 잡아주자면 그리고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됐어요?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곱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래요. 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일어나?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나서 n번째까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각에 대하여 어떻게 된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동일하게 n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도 일어나는 경우는 n개, 두 번째 경우에서도 일어나는 경우는 n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문자 잘못 썼네요. 그죠? 자, 그러면 걔네들이 모두 다 n개씩 일어난다고 한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n이 몇 개 있는 거예요? m개만큼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얘기한다? 그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잇따라 일어나는 거. 자,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길 찾는 거 있었죠. 길 가는 방법. 자,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C가 있습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4가지고요. 자, 이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자, 그랬을 때 A에서 B를 통과해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줄이 4개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갈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맞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얘네 둘은요. 선생님이 A에서 B를 통과해서 C로 간다 그랬기 때문에 잇따라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4와 3 어떻게 해준다? 그렇지. 곱해야 돼요. 얼마? 12가지의 가지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왜 더했어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에서 4가지로 더한 이유는 이 경로를 선택을 하면 이쪽 길은 포기하게 되는 거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줄과 이 경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합의 법칙 다 더해서 세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가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요거 몇 가지? 요거 4가지.
자,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가면 이 줄 포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도 세 가지구나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곱해주면요. 얼마가 된다? 12가지.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곱하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름은 기억나요? 순열과 조합이라는 이름. 물론 이 단원의 이름이기도 한데, 자,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서가 중요하겠죠. 순서가 중요하게 나열한다,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에 상관없는 걸 요 다음 단원, 조합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거 여기 한번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문자로만 써 있으니까 감이 오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10명 있었어요. 10명 중에서. 물론 이제 얼굴이 다 다르겠죠. 10명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포지션을 정해서 그룹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3명이 뽑혀야 돼요. 근데 얘는 뭐 랩, 포지션 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댄스. 얘는 뭐 보컬.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10명이니까 자, 요 파트를 맡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사람이 10명이니까 뽑힐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그쵸, 10가지예요. 자, 한 명이 래퍼로 뽑혔어.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9명이 되겠죠? 예, 그러면 9명 중에서 한 명이 댄스를 맡아야 될 거예요. 그럼 얘는 9가지. 맞죠? 자, 그 다음 또 한 명이 뽑혔어. 이제 전체는 8명이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보컬이 뽑힐 수 있는 거 8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3개를 다 곱해주면 다 얼마가 된다? 그쵸. 7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겼어요. 제가 10명 중에서 이렇게 3개를 정하는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얘가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3개의 자리가 다른 거, 의미가 다른 거, 가치가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었냐면 복습이니까 얘는 10명 중에서 그 다음에 순서를 생각해서 3명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를 요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으로 확실하게 한번 수식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그죠? 포지션이 다른 3개였죠. 예, 그거에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렬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됐어요? 그렇게 세우는 게 일렬로 세운다, 일렬로 앉힌다, 나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n 쓰시고요. p를 써요. 예, 순열의 약자거든요. 예, 그래서 퍼뮤테이션의 약자 p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풀어서 식을 쓰자면 n에서부터요. 한 명을 뽑았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된다? n-1 곱하기. 자, 그 다음에 n-2 곱하기 쭉쭉쭉 해서 얼마 끝이 있겠죠. 몇 개를 내려서 곱하냐면 r개를 내려서 곱하는 거예요. 이게 3개면 하나, 둘, 3개. 이렇게 내려서 곱하시면 되고요. 얘가 5개다. 그러면 n에서부터 n-1, n-2에서 5개를 내려서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쓰기를 어떻게 쓴다? 이게 r개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보면 뒤에 뭐라고 써 있죠. 예,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좀 복잡하게 생겼죠. 예, 근데 꼼꼼히 따져보면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니에요. 한번 볼까? 자, 이거 알게 쓴다면서요. 그러면 쌤이 이게 첫 번째 거, 얘가 두 번째 거, 얘가 세 번째 거, 쭉 해서 이게 R번째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사실 얘는 n-0라고 봐도 되는 거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얘가 n-제로예요. 그러면 1일 때 제로야. 2일 때 1이야. 3일 때 2예요. 자, 이 관계를 잘 보세요. 자, 2일 때 1, 3일 때 2. 그럼 r일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이게 하나가 적으니까 나도 n-에 r-1이 들어가야지 맞는 말이에요. 물론 괄호를 쓰고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 괄호를 풀어서 정리해주면 이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지막 모양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개수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세요. 몇 개 내려 곱한다? 알개를 내려서 쭉쭉쭉 1씩 빼서 곱하시면 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쌤 여기랑 또 비교 한번 해볼까요? 10p3이에요. 10p3.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10이라는 숫자부터 출발을 해서 1씩 내려서 곱하는데 몇 개까지를? 3개까지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 9, 8. 정리됐죠? 자, 이렇게 수녀를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계승이라는 거예요. 자, 한글로는 계승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계승? 느낌표로 쓰는 거. 이거 이름이 팩토리얼이라고 불렀어요. 팩토리얼. 자,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다 택해서 나열한대요. n개 중에서 n개를 다 택해서 나열한대. 그럼 여러분들 식 어떻게 써야 돼요? n, p, n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죠. r이 아니라 모두 다 내려서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쓰기를 n부터 시작을 해서 n-1, n-2 자, 이렇게 내려서 쭉 곱해요. 어디까지 곱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끝까지 다 내려서 곱해요. 자연수의 끝까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세면 좀 편하지 않아요? 1, 2, 점점점에서 n. 아, 이게 몇 개다? 이게 n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줄임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n부터 쭉 내려서 곱해서 2, 1까지 마지막 자연수까지 다 곱한다는 뜻을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팩토리얼에 대한 숫자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외우고 가는 게 좋거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2팩토리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2팩토리얼. 1팩토리얼은 너무 쉬우니까. 2에서부터 내려서 곱하는데 어디까지 곱한다? 1이 나올 때까지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얘는 2네요. 자, 그럼 3팩토리얼은 어떻게 쓸까요? 3, 2, 1. 맞죠? 3, 2, 1. 자, 답은 얼마? 6이에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4팩토리얼은 얼마일까? 이제 이거 쭉 내려서 쓰는 거 안 하고 바로 한번 대답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쓰고. 자, 그럼 얘는 얼마냐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 곱한 거예요? 4를 더 얹은 거죠. 그러니까 6에다 4를 곱해주면 24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5팩토리얼은 여기에다가 5를 곱하면 돼요. 맞죠? 그러면 24에다 5를 곱해요. 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5, 120. 맞죠? 120. 자, 여기까지만 쓸까? 6팩토리얼. 자, 6팩토리얼은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요? 6을 더 곱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네 여기다 6을 곱하면 720. 물론 그 뒤에도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계산을 할 때 한 요 정도까지는 외워서 계산을 하면 좀 빨리 얘네들 연습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이제 막 문제 풀다 보면 생각보다 계산을 빨리 할 때가 있어요. 맨날 나오는 숫자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요 이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자, 요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팩토리얼의 성질 중에서 쌤이 요런 거 한번 다뤄볼까? 5팩토리얼이 있었어요. 거기에 얼마를 곱해주면 더하기처럼 보이나? 얼마를 곱해주면 얘가 7팩토리얼이 될까요? 하고 쌤 물어봤다 칩시다. 자, 팩토리얼이 여러분들 뭔지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5431. 얘는 뭐야? 765431이죠. 그러면 다시 요걸 해석해 볼 때 어떻게 쓴다고? 7, 6, 5, 4.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뭐예요? 5431. 얘가 5 팩토리얼이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같아지려면 7팩토리얼 이 아랫부분을 5라고 생각을 해주면 5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해주면 7하고 6이 더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계산들이 실제로 우리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6, 7에 42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쭉 요거 쓰는 거 연습 한번 시킨 거고요. 여러분들도 교재 옆에다가 정리해 두시면 편히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순열의 수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지울게요. 자, 여기다 선생님이 따로 쓸게요. 순열의 수의 성질. 자, 이제 우리 계승을 배웠기 때문에 이 MPR을 조금 더 멋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자, 우리 요거 쓸 때 어떻게 쓴다 그랬냐면 약속하기를 n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서 곱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n 쓰고요. n-1 쓰고요. n-2 쓰고요.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내려 쓴다고? r개까지 내려 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 그랬냐면 -r 플러스 1 요런 모양이 된다 라고까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팩토리얼을 배웠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계승을 이용해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계산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MPR. 자, 그냥 이렇게 쓰면은 감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쌤이 아까 예를 들었던 수식으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아까 어떻게 썼냐면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포지션을 3개를 택했어요. 그랬더니 얼마였냐면 10, 9, 8 이거였어. 맞죠? 그런데 이거를 팩토리얼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팩토리얼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나? 이거 19, 87, 65, 43, 21이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썼을 거예요? 10팩토리얼이라고 썼겠죠. 그쵸? 그럼 얘는 10팩토리얼이라고 씁시다. 그럼 얘는 결국에는 10, 9, 8, 7, 6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0p3이라고 하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765431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주면 돼? 7팩토리얼을 곱해주면 결국 얘가 얘랑 합체돼서 10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다시. 자, 집중. 자, 얘가 19, 8이에요. 그러면 얘가 19, 8, 7, 6, 5, 4, 3, 2, 1 합치면 10팩토리얼이다.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야? 7팩토리얼로 나눠서 한번 써봅시다. 자, 쓰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0팩토리얼에서 요걸로 나누어줘. 그러면 7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팩토리얼을 말하다가 계산할 때 급하면 팩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예, 그 팩토리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글씨 쓰면서 얘기할 거니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숫자를 만나잖아? 그러면 10팩토리얼을 위에다 쓰시고요. 그 다음 요 7이라는 이 숫자의 정체는 얘하고 얘 두 개의 숫자를 뺀 거예요. 아, 얘가 뭐라고요? 10 빼기 3이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쌤이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얘 뭐라고 쓸 수 있다? n 팩토리얼을 써. 그럼 얘는 끝까지 다 내려서 곱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잘라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쓴다고요? 두 개의 숫자를 빼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해돼요? 네, 여기까지. 이게 순열의 수의 성질입니다. 자, 요거 말고도 두 가지를 더 살펴야 되거든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NP0은 그럼 뭘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0개를 택하여 일렬로 표현한다. 일렬로 배열한다. 맞죠? 어떻게 하는 거지?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뽑는 경우의 수 하면 한 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제 식으로 확실하게 알아주고 싶다면 이 식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한번 대입해 볼까? n 팩토리얼에서 그 다음 밑에는 두 개를 빼세요. n-0 팩토리얼. 그랬더니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얼마야?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np0는 얼마다? 1이다. 됐죠? 자, 그러면 또 나오는 거. 0 팩토리얼은 뭐지? 라고 이거 물어봐요. 0 팩토리얼이 뭐죠? 팩토리얼은 자기 숫자부터 1까지 내려서 곱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얘는 이미 0이야.
그럼 0에서부터 어떻게 내려서 곱해요. 그래서 요건 정인데 이거 우리가 1이라고 외워서 계산할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NPN 한번 얘기해 볼까? 여러분들 NPN 뭐예요? 서로 다른 n개를 n개 다 나열한대. 그럼 쌤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냐면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로 했던 거 맞죠? 우리 아까 개념 정리하는 계승에 나왔던 얘기예요. 자, 이거를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요건 잠깐 접고 얘는 n 팩토리얼에서 이거 두 개를 뺀 거를 분모에 쓰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 얘하고 얘도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n팩이고 여기에 있는 분자도 n팩토리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모가 뭐면 되겠어? 그치? 분모가 1이면 되는 거 맞아요? 따라서 0 팩토리얼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NP0는 1이다. 그 다음 세 번째. 0 팩토리얼은 1이다. 여기까지.